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 사이 유리로 된 건물 12층에 강민우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끝없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우는 45이었습니다. 10년 전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한 IT 스타트업이 이제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과 짧은 머리의 소녀가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민우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기술력이 좋았고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3년 만에 매출 수십억을 달성했고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였던 친구가 투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20억의 빚더미에 앉았고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민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거래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3년간의 사투 끝에 민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회사도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우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다시 성장하자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했습니다. 민우 어머니의 친구인 정이모가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정이모는 3년간 10명이 넘는 여성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차는 뭐 타세요? 집은 어디에 있으세요? 아이가 있다고요? 그것도 양자라고요? 여성들은 민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장과 재산을 보았습니다. 민우에게는 준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우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민우가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양자라는 사실을 알자 연락을 끊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 민우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6년간 같은 반이었던 윤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짧은 머리에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민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아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고3 겨울 서아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였습니다. 서아는 울면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나가기 싫어. 여기 남고 싶어. 민우는 그때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은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떠났고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민우는 여전히 서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10살 준서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준서야, 학원 끝났어? 집에는 안 가고 여기는 왜 왔어? 준서는 아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비밀 하나 말하고 싶어요. 또 무슨 비밀? 좋아, 말해봐. 준서가 아빠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그건 안 돼.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왜요? 아빠도 혼자고 선생님도 혼자잖아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엄마 없어서 슬프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안 돼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실패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은 내가 모르는 거야. 알겠지? 준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근데요. 응? 선생님이 벌써 1층에 와 계세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네. 제가 전화드렸어요. 아빠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지난 3년간 만난 여성들은 모두 그의 재산과 지위를 보았습니다. 진짜 민우 자신을 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난하다면 그래도 날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과 준서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년 회사 봉사활동 때 입었던 작업복이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너 선생님한테 아빠가 뭐 한다고 했어? 큰 회사 사장님이라고 했는데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김 과장님 방에 가서 잠깐 놀고 있어. 아빠가 선생님 만나볼게.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것이 진실을 가려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윤서아였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우는 로비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짧았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학생이었던 소녀는 단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민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실례지만 강민우 씨 찾고 있는데요. 민우는 작업복 차림에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거짓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계획을 실행했을까요? 저는 준서 아빠입니다. 서아가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강민우? 새 광고 나온 강민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윤서아 맞지? 서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 진짜 너구나. 와, 20년 만이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 회사 대표라며? 동창회에서 소식 들었어. 왜 이렇게 입고 다녀? 민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까요? 서아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재산과 지위만 보던 여성들, 준서를 거부하던 사람들. 서아도 다를까?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녀도 결국 조건을 볼까?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서 있지 말고 위에 가서 얘기할까? 내가 일하는 곳이 12층인데.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민우를 가끔 쳐다보았고 민우는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하려 했지만 민우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민우는 커피를 타오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돌아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업 잘 된다며?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잘 안 풀렸어. 응? 10년 전에 회사 차렸었어. 친구랑 같이. 처음 몇 년은 정말 잘 됐어. 매출도 좋았고 강남에 집도 샀었지.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동대표였던 친구가 투자금을 다 빼돌리고 도망갔어. 뭐? 하루아침에 20억 빚을 지게 됐어. 회사는 망했고 집도 다 날렸지.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하면서 빚 갚고 있어. 아직 5억 정도 남았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실망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살아? 노원구 월계동. 반지하 원룸이야.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온다는 걸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강민우. 응? 나 안 가. 민우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혼자 준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서아야.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만난 여성들 중 그 누구도 그의 고생에 대해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부끄러워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과거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처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닐까요? 민우는 더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자기소개할게.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 강민우, 올해 45. 차 없고 집 없고 저축 없어. 일도 고정적인 게 아니야. 일당직이야. 일 있으면 돈 있고 일 없으면 돈 없고. 민우는 서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민우는 서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서아가 웃었습니다. 내 말투 따라하네. 민우도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야, 너는 결혼은? 서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나 계속 혼자였어. 20년 동안. 왜? 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민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미국 가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떼쓴 거 기억해? 그랬었나? 너 때문이었어. 민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너 놔두고 가기 싫었거든. 근데 결국 갔고, 돌아와서도 너 소식 몰랐어.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아가 20년간 자신을 기다렸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그녀의 태도가 바뀔까요? 혹시 그녀도 다른 여자들처럼 조건을 따지게 될까요? 민우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혼자야. 준서 엄마. 준서는 사실 내 친아들이 아니야. 뭐? 특전사 시절 전우 아들이야. 그 친구 부부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민우는 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자신이 왜 아이를 데려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역시 그때 그 민우구나. 응? 따뜻한 애였잖아. 항상 약한 애들 챙겨주고. 서아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결제 부탁드립.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김 과장을 보고 다시 민우를 보았습니다. 사장님? 서아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민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택배 알바 한다고 하셨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서아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을 시험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실될 수 있는지. 서아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후회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자신의 의심과 거짓말로 떠나보냈습니다. 서아가 나간 후 민우는 한참 동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석양빛이 비쳤지만 민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서아였습니다. 자신을 기다렸다고 말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짓말로 그녀를 시험했고 결국 신뢰를 잃었습니다. 민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했습니다. 의심도 없었고 거짓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아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하고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랑 잘 됐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아빠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아빠, 안 된 거예요? 준서야, 미안해. 아빠가 실수를 했어. 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에게도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아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교무실 앞까지 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아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들어가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겠지. 민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는 준서를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준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민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방법으로 선생님을 만났어. 무슨 뜻이에요? 민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선생님한테.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직 못했어. 그럼 빨리 가서 말해야죠. 준서의 말이 단순했지만 전곡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자신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밥 먹어야지. 아빠도 안 먹잖아요.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준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아빠,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응? 오늘 학교에서 받았어요. 아빠한테 전해달래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민우는 혼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강민우 씨께 어제는 제가 먼저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서아. 민우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어.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깨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아에게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서아야, 첫 단어를 쓰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과? 변명? 아니면 진심? 민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서아를 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서아도 민우를 봤지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색한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생겼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선생님한테 말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준서야. 하지만 민우 자신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우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놓칠 뻔했고 직원들에게 엉뚱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다렸다고 말하던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준서를 안아주던 모습. 나는 왜 그녀를 시험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민우는 자신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배신, 실패한 소개팅들. 그 모든 것이 민우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준서가 양자라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봤어. 진짜 나를.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아에게 진심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준서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서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 씨.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너무 놀라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서아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생각했어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거짓말한 것도, 저를 시험한 것도. 미안해. 잠깐, 끝까지 들어요. 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민우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 배신당했잖아요. 친구한테. 그리고 소개팅에서도 상처받았고.
서아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방어하게 돼요. 당신도 그랬던 거죠. 서아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 당신이 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한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요. 응?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서아야 나. 하지만 그 순간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선생님, 같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아가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야, 요즘 잘 지내? 네. 근데 선생님, 우리 아빠랑 화해하신 거예요? 서아가 민우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야기 중이야.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아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민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가 다시 놀이터로 뛰어간 후였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다시 한번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게. 서아는 조용히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나는 강민우, 45살. IT 스타트업 대표고 직원은 50명 정도 돼.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고 차는 수입차를 타.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 파산한 것도, 반지하에 사는 것도, 택배 알바를 하는 것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근데 한 가지만큼은 진짜였어. 뭐? 준서 이야기. 그리고 너를 20년간 잊지 못했다는 것.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국 갈 때 고백하지 못한 걸 평생 후회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그때 너를 붙잡았으면 어땠을까 늘 생각했어.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어. 특히 사랑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소개팅을 10번 넘게 했어. 근데 다들 내 돈만 봤어. 준서가 양자라는 걸 알고는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었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진짜 나를 봐줄까?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한 거예요? 응. 미안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났을 때 나는 너무 놀랐어. 20년 만에 만난 내가 준서 담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어. 너도 다른 여자들처럼 조건을 따질까? 근데 민우는 서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는 달랐어. 내가 가난하다고 했을 때도 준서가 양자라는 걸 알았을 때도 너는 나를 봤어. 진짜 나를.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도 상처였지만 더 아팠던 건 당신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며칠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만약 제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저도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민우는 서아를 놀란 듯 바라봤습니다. 특히 준서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서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로.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할게.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지내요. 힘든 것도 불안한 것도 다 말해요. 응, 약속할게. 그리고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때문에도 우리 때문에도. 알았어.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준서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아빠, 선생님, 배고파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정말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도 놀랐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세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준서는 신이 나서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뭐 먹고 싶어? 선생님, 저 갈비찜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갈비찜 시키자. 서아는 자연스럽게 준서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서가 신나게 먹는 모습을 보며 서아가 말했습니다. 준서, 학교에서는 잘 지내? 네. 요즘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 우리 준서 운동 좋아하는구나. 아빠 닮았대요.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축구 잘했대요. 서아가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 내 아빠 고등학교 때 축구부였어. 진짜요? 몰랐어요. 민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서아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았어.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와, 아빠 대단하다. 민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아와 준서는 웃었고 민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준서가 앞서 걸으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우와 서아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고마워. 뭐가요? 준서랑 같이 시간 보내줘서, 저녁도 같이 먹어줘서, 저도 좋았어요. 서아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서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잘 챙기고,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아니에요. 아빠가 잘 키워서 그래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나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가? 네. 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민우는 서아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준서를 집에 재운 후 민우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아와의 대화, 함께한 저녁, 준서의 웃는 얼굴. 이제 시작이야.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민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아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고 서아도 올 거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여기 앉아. 고마워요. 민우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아가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사진이야.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이 사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정말? 네. 당신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20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에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서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민우와 서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준서도 서아를 점점 더 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서아와 준서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따뜻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서는 자전거를 타며 앞서갔고 민우와 서아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서 표정 봐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응, 말해봐.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뭘? 서아가 민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 준서 엄마 하고 싶어요. 민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네. 준서도 좋고 당신도 좋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야, 물론 천천히 해요. 준서한테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민우는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바랐어. 정말 고마워. 준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선생님, 뭐 하세요? 서아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선생님이 정말로 준서 엄마가 되면 좋겠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 우리 엄마 돼주실 거예요? 응. 준서가 괜찮다면. 준서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에게 엄마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다음 주 민우는 서아를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 당당하게. 서아가 12층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약혼자 윤서아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후 민우는 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그럼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미안해.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민우야,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그때 정말 저도 테스트 대상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저라서 망설인 거예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야. 응? 처음에는 테스트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졌어.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내가 담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너한테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근데 결국 거짓말을 했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서아가 웃었습니다. 최대의 실수치고는 결과가 좋은데요? 그건 내가 용서해줘서 그래.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수해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준서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서아 선생님이 곧 자신의 엄마가 될 거라는 사실이 준서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가 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돼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가끔 슬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운동회에 오는데 저는 아빠만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도 와주실 거죠? 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준서 올림.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준서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그날 저녁 서아는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준서한테 편지 받았어요. 응? 무슨 편지? 서아가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게 해줘서, 우리 준서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인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통화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준서 입양 절차는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민우와 서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준서는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강민우 씨, 신부 윤서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윤서아 씨, 신랑 강민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약의 입맞춤을 나누십시오. 민우와 서아는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가 가장 크게 박수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민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우는 서아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준서와 함께였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저와 준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엄마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20년간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서아가 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강민우의 아내이자 준서의 엄마입니다. 두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준서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생겨서요. 준서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민우와 서아는 준서를 가운데에 두고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민우의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부엌에서 서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준서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고 있어. 와, 최고예요. 민우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아? 아빠, 오늘 엄마가 계란말이 해주신대요. 그래, 우리 준서 행복하겠네. 민우는 서아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이 돼줘서. 서아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저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좋아. 그럼 오늘은 놀이공원 가자. 와, 최고예요. 민우는 서아와 준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다투고 가끔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배신, 파산 위기, 실패한 소개팅들.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럴 거야. 준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서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민우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다시 믿어봐. 진심은 통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민우는 그것을 배웠고 실천했고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식탁 위의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준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민우가 꿈꿔왔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소박하지만 행복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아와 준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겠어. 평생.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지만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우가 찾았던 그리고 지켜낸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함께함에서 찾아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그런 가족이, 그런 행복이 찾아오기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